자, 굿모닝입니다. 때 되면 오겠지. 아이, 무슨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 학교야? 응? 분리하면 아프대. 누구요? 어? 병원 갔다 오겠다고. 안녕? 유창이는 형 옷도 안 오는데 이거 아니야? 자, 66페이지를 수트부터 구경을 해볼까요? 안녕? 자, 소트 66페이지 레벨 3. 갔다 와. 자, 쳐봐. 자, 1번, 괜찮니? 예. 예. 저는가? 2번은 어때? 괜찮아? 오케이. 3번은 어때? 66페이지. 할만해? 괜찮아? 이게 물어봤다. 나중에 이다소리 하면 안 돼. 자, 6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68페이지에서 질문 있나요? 괜찮아? 70페이지는? 72페이지는? 74페이지는? 75는? 76은? 진짜? 오케이. 자, 레벨 2 77페이지 지금부터 풀어봐봐.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가서 혹시 66페이지 질문 있니? 몇 번? 3번? 나 아까 3번 괜찮았는데 레벨 2 잠깐 풀고 있어봐. 한 번만 볼게요. 자, A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가가 얘기한 거는 그러면 요거가 얘기한 거가 아니 X축 Y축이 있는데 결과값 3개가 A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3개가 Y가 누군지 몰라. Y가 누군지 몰라. 근데 X가 1이라고 했을 때랑 X가 2라고 했을 때랑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의 모습인 거야. 요게 괜찮아?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3차 함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준 거랑 같은 거겠지? 가가 얘기하는 거? 요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나로 넘어가서 봤더니 레벨 3 66페이지 3번을 하고 있고 나 3번 괜찮았는데 하는 사람들은 77페이지 레벨 2를 지금 푸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나에서 얘기하는 거가 1,f1에서의 접선과 요점 접선 그리고 A,FA에서의 접선이 있을 건데 서로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얘랑 얘가 두 개가 평행하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리고 뭐 다해서 얘기하는 거는 y는 fx 위에 0,f0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그러니까 나까지 표시한 게 이거고 다가 이야기하는 거는 y는 fx 위에 0,f0 여기 어딘가 0,f0이 있었겠지? 여기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난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 내 마음대로 최고창이 양수다를 가정해가지고 문제를 쭉 진행을 시켜가지고 봤거든?
그랬더니 오류라고 하는 게 하나 발생했어. 아 1보다 왼쪽에 어딘가에 0,F0이 있었겠지. 다시 말하면 Y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 아니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마이너스 1 여기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애가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게끔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X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어야 얘가 그나마 마이너스 1,0이 될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맨 마지막에 f 프라임 x의 절대값이 있을 건데 요거 절대값이 1이래.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이야기를 만약에 조금만 더 진행시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접선 평행했어. 두 개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요 x는 2라고 하니까 이게 x축이 아니야. x축 여기 있는 거야. 이 x는 2라고 하는 거 녀석은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변곡점이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니까 요거 원함수인데 요거를 1궤도 미분함수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면은 지금 아니다 극대극소만 볼게.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접선의 길기가 나름 양수 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요게 y는 f 프라임 x야. 그러면 요 2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되어야 돼? 요 점이야? 그러면은 1궤도 미분했는데 순간적으로 길기가 그러니까 1궤도 미분한 함수의 접선의 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 요 x가 2일 때가 뭐야? 변곡점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대. 자 그럼 이제 다해서 얘기하는 접선이 마이너스 1,0 지난다. 이야기 가지고 얘기를 진행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은 f 프라임 0한 거 이야기를 알아야 뭔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그리고 가에서 얘기한 요거 가지고 식을 꾸민다라고 가정을 하면 y는 x 빼기 1, x 빼기 2 그리고 x 빼기 a가 있고 최고부치항은 몇 차인지 몰라가지고 m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 여기까지도 이해가? 이제 미분한다. 전개할 필요 없이 부분 잘라가지고 맨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쭉 쓸 거야. 안녕. 그리고 여기다가 0을 넣었어. 그럼 요 녀석이라고 하는 것은 am 플러스 am 플러스 em 이렇게 한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 맞아? 그래서 이렇게 꾸몄고, 자 2에서 미분 x는 2에서 미분해가지고 변곡점 얘기하는 게 얘를 또 한 번 더 미분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 맞지? 그래서 요 초록 색깔 이야기에 의거해서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한번 넣어봤어. 얘 지워져, 얘만 남아. 그래서 넣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뭐 되냐? 2 빼기는 1 돼서 m 2 빼기 a야. 요게 순간적으로 0을 한번 찍어줘야 해. 요까지 이해가? 이게 싫어? 싫으면은
이거 봐봐. f 프라임 x x의 최대값이 1이다 얘기가 이걸로 그래프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아니 거꾸로 아래쪽에 있잖아. 가지려면 최소값을 가져야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조건 때문에 요 그림은 아니었던 거야. 이 그림이 아니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얘가 최고창 양수다라고 가정해서 내 맘대로 풀었잖아. 얘가 아니라 원래 모습은 이거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1궤도 미분해가지고 본 얘기가 이걸로 바뀐다고.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된다고. 처음에 그렸던 하얀색 이야기가 날아간 거야. 66페이지 레벨 3 3번을 잠깐 보고 있고요. 3번 맞았으면은 뒤쪽으로 넘겨서 77페이지 레벨 2를 풀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수정된 건 이해가지? 그래 이제 최대값을 들어가면 가질 수 있으니까. 나머지 접선 얘기는 똑같아. 그리고 수식상으로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m 값이 누군지랑 a 값이 누군지만 찾으면 되는데, f 프라임 x의 최대값이 1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2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1이다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러면은 숫자 이야기를 1궤도 미분 아니지? 아침이라서 어차피 미분해가지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만들었고 x 대신에 2를 넣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날라갔고 2 넣어가지고 얘도 날라갔고 그래서 x 대신에 2를 넣어가지고 만들었고 요거에 대한 값이 1이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요 a라고 하는 값 숫자로서 추정해 줄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같다는 거니까 요 a는 몇이 되어야 해? 3이야. 요 a가 3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m이 1이야. m은 마이너스 1이야. 요거 얘기했잖아. 그러면 위쪽에서 f 프라임 0 해가지고 만든 요 m이라고 하는 값이 다 마이너스 1이래. 여기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결국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값은 숫자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면 a도 우리가 a 값도 3인 거를 알아요. 그러면 빼기 6에다가 빼기 3에다가 빼기 2까지 해가지고 본 녀석이 6, 7, 8, 9 빼기 11 0에서 순간적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1이다 알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만들었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니 C값 찾아야 될 거 아니야? C값 찾아야 될 거잖아. N값도 알고 그래서 C값 찾으려고 이 접선 얘기 조금 더 물고 늘어져가지고 얘를 봤더니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가 y는 마이너스 11 저 0, 누구 지나야 되냐? f0 값 지나야 되는 거지. 플러스 f0 값 지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가야 된대. 그럼 0은 11 플러스 f0이니까 f0 값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1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 77페이지 레벨 2 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았고 m 값도 알았으니까 요 데이터 값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보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로 묶음 x 대신에 0 넣어가지고 빼기 1 빼기 2 a도 3인 거라서 빼기 3 더하기 c 한 거. 근데 다 뭐다? 0, 빼기 11 지나가야 된다. 빼기 11. 그럼 얘 합치면은 마이너스 6이죠? 넘어가서 봤더니 C라고 하는 값 마이너스 5야? 와! 적분상수 값도 구했다.
아니지. 합치면 여기까지 해야지. 더하기 6 더하기 6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7. 와 적분상수 구했어. 자 따라서 y라고 하는 값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로 묶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그리고 빼기 17인데 나 뭐 구하고 싶다? f 빼기 1 값 구하고 싶다. 그래서 빼기 1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2에다가 빼기 3에다가 빼기 4하고 빼기 17을 해가지고 보자.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플러스 됐고 6에다가 4, 6, 4, 24에다가 빼기 17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7이라고 하니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괜찮아? 자 최고창이 양수인 줄 알고 이야기를 쭉 진행시키다 보니까 아이고 최소값이네. 알았지? 그래서 이야기를 바꿔다 보니까 그 다음 얘기는 따라서 바뀌는 거야. 수식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림 가지고 힌트 얻을 때는 좀 차이가 있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밑그림 그려봤었어? 그래서 자 77페이지로 넘어가서 레벨 2 한번 해봐. 오늘 목표는 수투는 레벨 3까지 좀 보는 거. 레벨 3가 뒤로 갈수록 좀 많아요. 월요일까지는 끝을 냅시다. 몇 개만 풀이를 해볼까요? 14번 나 맞았다. 오 멋진데? 나 실패했다. 14번 어렵다. 14번 나 맞았는데 레벨 2 풀고 있어. 14번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자, 3점 14번 x1이랑 x2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같을 수도 있고 하지만 다른 두 점일 때는 x2가 더 크대. 그리고 나서 x1부터 x2까지 적분 계산을 할 건데 ft 빼기 fa dt 크거나 같다 x1 x2 f 프라임 a t 빼기 a 그리고 dt가 있어요. 자, 처음에 그냥 뇌를 잠깐 비우고 볼 거야. 그리고 좀 이렇게 나중에 종합을 하는 걸로 식으로 알았지? 자,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t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그리고 나서 얘를 바라봤더니 얘는 뭐야? 함수야 함수 그래프. 근데 여기 빼기 fa가 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fx가 최고 고창이 1이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3차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빼기 fa래. 요 점이 만약에 뭐라고? 4차함수인데 4차함수래. 하나 올려. 자 그러면은 여기 점 하나 잡아가지고 뭐 하라고? 원래 왼쪽만 가지고 보면 선을 이렇게 거달라는 얘기랑 같은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x1, x2 잡아가지고 막 계산하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위를 봤어. 오른쪽에 있는 아이. 그랬더니 얘는 아니 1차 함수야. 1차 함수를 가지고 x1, x2 잡아가지고 열심히 뭐하라고 계산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데 f'a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 여기 a가 있고. 그러면은 요 점에서 원래 접선 얘기 해가지고 원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뭔가 이야기가 하나 빠졌어. 맞지? 어이씨 가출한 녀석을 찾아라. 누가 가출했냐? FA가 가출했지.
엎드려서 왼쪽을 봤더니 여기 살고 있네? 요거야. 맞잖아. 아 여기 얘가 더 있어야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접선의 방정식 얘기잖아. 그래프 위의 점에서. 얘가 없단 말이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이해가냐? 그러니까 얘를 이해만 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다시 받아봤더니 성을 필요가 없이 성을 그을 필요가 없이 어떻게 됐다고? 4차함수가 있고 왼쪽으로 얘가 넘어가게 됐더니 얘가 여기 있는지 몰라.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접선을 그어가지고 이야기를 봤다. 그리고 뭐 하라고? x1부터 x2까지 야 선을 그어봐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했다는 거야. 넓이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얘가 얘보다 항상 적분 계산값이 더 크대. x축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맞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왼쪽도 복잡하고 오른쪽도 복잡하니까는 참 답답하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적분 표시 문자 얘기도 다 똑같으니까 왼쪽으로 당연히 이양시켜버려요.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쳐다봤더니 뭐가 됐냐면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대괄호 치자. 이렇게 한 게 0보다 크게 나왔다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3차 함수 있고 접선 거가지고 뭐하라고? 원래 함수랑 접선 그래프랑 빼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니까 차함수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모든 x값 범위에 관련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물론 뭐 같으면 당연히 0이겠고 달라도 그렇대. 그런데 a가 그냥 날먹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요 a라고 하는 값이 범위값으로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극점이 3개가 있다라고 가정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니까 얘가 왼쪽으로 가요. 요때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었단 말이지. 근데 요 점보다 더 왼쪽으로 가가지고 그림 그렸을 때는 적분 계산값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 즉 다시 말하면 차함수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프를 두 개 원래 함수와 접선에 대한 그래프를 두 개를 뺀 이야기를 가지고 본 얘기가 x축이 있고 이야기가 항상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위쪽으로 오게끔 적분 계산값이 오게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랑 같은 거거든? 맞지? 근데 이 a 값이 그냥 날먹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게 성립한대. 그러면 얘가 접선 근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값이 이거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할 때까지? 요거 극소점 요거까지 하고 오른쪽 이야기에서는 여기는 된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 솔직히 요거 꼭지점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차함수로 가지고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 이야기가 어떻게? 요 부분은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요 사이에 있으면 얘가 쭉 가가지고 적분 계산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 알았지? 그럼 두 개를 뺀 상태에서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다고? 얘가 아래쪽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같은 거야. 두 개의 차이가. 여기까지 얘가? 그럼 요 만나는 두 점 있잖아. 이 만나는 두 점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3이 되어야 된다는 거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냐? 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둔 거예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야기. 자 그러면 요걸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 그래프에 두 개를 뺀 이야기야. fx 이야기에다가 접선의 방정식 물론 멋지게 쓸 수도 있는데 나는 무식해가지고 그냥 mx 더하기 n이라고 쓸 거야. 두 개를 뺀 녀석이 최고 고창이 1인 4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요 i가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에 관련된 이야기가 같더라. 이거 접선이야 그냥? 여기까지 이해갔어?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fx를 알아야 f4를 구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그래서 이거 빼기 이야기를 이항을 했어. 모르는 게 두 개네. 자, 모르는 게 두 개니까 힌트가 두 개만 주어지면 되겠네. 하고 네모 박스 바로 밑을 봤더니 저 1,15 지나가요. 1 넣어야지. 1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계산한 게 15래. 이거 16인데 넘겨야지. 하다 보니까 n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요거 하나를 찾았고 힌트 하나 더 주세요 하고 봤더니 f'1은 1이래. 얘를 미분했어. 그래서 어차피 숫자일 거야.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계산이란 얘기야. 계산 1제곱 됐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해가지고 쓰고 m에 이거 숫자는 날라갈 거고 m만 남을 거야. 여기다가 뭐 넣어라? 1을 넣어라. 1을 넣어가지고 봤더니 2 곱하기 빼기 2의 제곱에다가 2 넣어가지고 봤더니 빼기 4에다가 2 곱하기 1 넣어가지고 봤더니 빼기 그러니까 요거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2 나온 거야. 지워지네? 이게 m이야. 그래서 요 m이 1이래. m이 1이라고? n은 빼기 3이겠네? 그럼 뭐 fx가 만들었네? 얘가 뭐라고? 1. 얘가 빼기 2.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자? 4를 넣어보자. 4 빼기 1, 5. 5의 제곱은 25. 4 빼기 3은 1. 제곱해봤자 1. 그리고 4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9에다가 2를 빼가지고 나 27 나왔어요.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선 물론 요거 이야기거든. 요 사이에 갇히면 적분 계산값이 순간적으로 뭐다?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배제하고 보려니까 아이씨 얘도 휘어지고 얘도 휘어지면 힘드니까 차함수로 바꿔서 보니까 할만하네? 뭐 이런 거야. 계산량 줄이는 거. 알았지? 4차함수하고 시작부터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럼 이제 연립을 하다 끝났더라. 라는 거 하는 이야기고요. 자, 15번. 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는,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너무 쉬운 내용 1번, 내신에서도 했던 거. 절대값 들어가는 지수함수 이야기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래프 그리는 요령. 점근선 잘 봐야 된다. 점근선 잘 봐야 된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표현 너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겠어? 뭐 이거야.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서울에서 그래서 그런 거야. 평가원에 좀 준하게 좀 잘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거 다 풀어주는 것 중에서도 특히 21번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거 풀이 작업해주고 있는 거야. 21번 맞았다. 읽니? 아니. 그래. 내가 조금 너무 그동안 확정적으로 가르친 게 있어가지고 AS 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21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한 거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지. 이렇게 생겼대요.
자, 절대값 들어가는 그래프 얘기를 하려면 일반 그래프 얘기를 봐야 되겠죠. 이게 폈냐? 비틀어질 거야. 그래도 폈네. 지금 수업은 아닌 것 같아. 자, 기본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4칸 내려주세요. 정근선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4칸 내려가지고 정근선이 여기로 내려갔겠지 뭐. 그리고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세요. 너 빼기 3이겠구나. 얘는 뭘까? 뭐냐? 이게 뭘까? 2요. 있겠지. 자, 절대값이 있으므로 아래쪽에 처지대들만 위로 올려주세요. 그럼 정근선도 제발 올려주세요. 그리고 처진애가 위로 올라갔어요. 얘는 필요 없어요. 여기는 3이에요. 얘는 살아있어야 해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얘는 증가하는 로그함수래요. 증가하는 로그함수인데 A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 맞지? 응? 대략적으로 밑그림만 그려가지고 보면 A가 누군지 몰라. 대략적으로 밑그림만 그려가지고 보면 어차피 X 대신에 무한대 들어가면 무한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모습을 그려가지고 보면 얘 너무 이쁘게 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라고 하는 거거든. A 값에 따라 달라. 위아래로. 자, 근데 중요한 용어는 이거예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긴 한데 헷갈리면은 잠깐 요거를 한번 생각해. 어차피 x 무한계고 y도 무한계니까 그냥 x, y를 같은 숫자로 놨어. 개수만 같게. 자, 이렇게 가르치면 아름답죠. 1대1 대응이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돼도 1대1 대응 아니야? 맞지? 숫자마다 y값 하나씩 결정됐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때? 1이 5 가리키고 3이 6 가리키는데 2가 5 가리켰어. 얘는 다 함수는 맞아. 근데 1대1 대응이야? 아니지. 맞지? 즉 1대1 대응에 실패하기 위해서는 y값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랑 같은 거거든. y값이 두 개를 찍힘을 당하면 안 돼. 하나만 찍힘을 당해야 돼. 몇 가지 이해가? 그럼 그 입장을 가지고 요 그래프를 바라보면 얘 때문에 진수 자리에 뭐 절대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요 x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다만 자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랑 같은 거잖아. 이해갔어? 그러니까 요 지수함수에 음수 있지? 음수 애들이 1대1 대응을 위해서는 뭐다? 얘가 확정적으로 선택이 되어 주어야 되는 값인 거야. 그래프가 꼭 연결되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그럼 이제 y값 기준으로 봐서는 봐봐. 4는 안 들어가. 하지만 3까지는 이미 다 선택당한 거지. y값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해가냐? 근데 P보다 왼쪽 오른쪽에서는 얘 쫓아간다며. 그러면 이 Q가 아주 큰 수라고 생각하면은 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아주 큰 수 부분도 결국은 뭐야? 지수함수가 다 커버 시켜줘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y값 아주 높은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요거랑 해가지고 이야기가 만나는 곳까지는 지수함수들이 여기 있는 y값들을 다 커버를 쳐줘야 돼. 는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해가냐? y값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로그함수는 a가 누군지 모르지만 y값 기준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얘네들은 다 누가 커버 쳐줘야 돼. 여기 전까지는 지수 로그 함수가 다 커버를 쳐줘야 되는 거야 상황이.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 여기가 3이었잖아.
이게 왼쪽으로 값이 그대로 와가지고 얘는 누구냐고. 얘가 누굴까? 그게 궁금하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요거 값이 여기 4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면 이거 뭐야 8이니까 2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 말고 여기 있는 값에 대한 x값이 3이야. 그러면 여기들은 지수함수, 여기도 지수함수가 다 커버를 쳐줘가지고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만 누가 y값 여기 4부터 3부터 해가지고 4까지는 요 왼쪽에 있는 x값들이 다 커버를 쳐줄 거거든. 1대1 대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x 대신에 3을 넣어가지고 결과값 나오는 요점 있죠? 요점 3,3.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가? 로그 함수가 다 이야기를 y값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요까지 이해가? 다시 한번 y값 기준으로 3부터 시작해가지고 4까지는 얘네들이 다 하나씩 찍힘을 당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요 위쪽으로 이야기는 4부터 해서 무한대까지는 얘네들이 요 그래프가 다 처리를 해주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봐봐. y값 요거 이미 지정 당했지. 찍힘 당했지. y값 얘네들 다 찍힘 당했지. 그러면 요 숫자보다 아래쪽에 있는 얘기들은 누가? 로그 함수가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려다 보니까 요 로그 함수는 3,3이라고 하는 점은 꼭 지나가줘야 된다는 거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3 넣고 결과값 대신에 3을 넣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3은 a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되거든. 정리 안 할 거야. 맨 마지막에 할 거야. 이거 넘기면 a는 결국 3 빼기 로그 2의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a 값을 그래서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뭐하래? 그럼 이제 범위로 가지고 보면 PQ 범위는 얘가 0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P라고 하는 점이 범위가 되겠죠. 아니 진수 조건 때문에. 맞아? 그럼 Q에 대한 이야기는 3. 그러면 2분의 PQ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이겠네? 그럼 F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거 로그 함수에다가 이야기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A가 3 빼기 로그 2의 3이고 플러스 로그 2에 x 대신에 2분의 3 되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3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 로그 2의 8이죠? 계산하려고 자 그래서 로그 2로 다 묶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아니다 어차피 뒤에 거 숫자 계산되지 그냥 하면 되겠네. 자 3에다가 플러스 로그 2에 2분의 3 빼기 3분의 2 그러니까 3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1 그러니까 3 빼기 1이 돼가지고 나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꼭 1대1 대응이 x값 큰 거가 y값 큰 걸로 해가지고 꼭 설정이 될 필요가 없더라. 알았지? y값만 x값 하나당 y값 하나만 지정되면 되더라. 그러니까 y값 기준으로 이야기를 보는 거야. 알았어? x가 0보다 무한대일 때는 y값 요만큼 설정 끝. 오른쪽에서부터 위쪽부터 이야기가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 아래쪽 부분 특히 요 음수들은 누가? 로그가 일단 다 커버를 쳐줄 거고 그럼 요 부분이 어떻게 될까를 봐야 되는데 y값 기준으로 여기 이미 설정됐지? 여기도 설정됐지? 요만큼만 누가? 로그 함수 이야기가 지수 함수와 다르게 요만큼만 y값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더라. 그러다 보니까 요 점의 좌표가 3,3이더라. 요걸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괜찮아? 3,3이야. 그래서 보일 때 잠깐 그때는 열심히 봤었는데 당분간 안 보이다가 맨날 우리 연결되는 것만 봤었죠. 연속이다 이야기만 보다가 1대1 대응 보이는 버전 이야기가 한번 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고요. 20번 싫어요. 있니? 있구나. 그럴 수 있지. 아우. 수특에 거의 똑같은 걸 있잖아. 당황했나?
수 있지. 그러면 안 되지. 20번 구경. 자, 3대 1로 내분하는 그림을 조금 짜리몽땅하게 그렸습니다. 이름은 적어주고 A부터 D까지의 길이는 루트 2다. 확정. 자, 그리고 AB 대 AC는 2대 1이다. 이 Y와 Y라고 쓸 거야. 3대 1로 내분하는 점 D 첫 번째 줄에 나온 거 3x와 x라고 쓸 거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봐야 되는 거 맞아? 맞지? 아니 삼각형 반 잘라놨잖아.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를 가지고 열심히 보면 코사인 법칙 써야 되는 건 보이겠지? 설마 아이씨. 여기 하나 볼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가지고 보면 A, B, C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가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다. 맨날 하던 거 아니? 이거 180도로 가. 파이로 와. 이사분면이네. 이사분면은 사인 땅. 근데 얘는 코사인.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싫으면 공식 16개짜리 외워라. 15개짜리 외워라. 2분의 파이 들어가면 변신이고 파이 들어가면 부호가 모양은 똑같은데 부호만 열심히 다 보면 돼. 그래서 식을 만들었고 코사인 세타 값을 줬죠. 일단 필요한 것들 나열하는 거고 코사인 세타 값이 4분의 루트 1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한꺼번에 맨날 물어본단 말이야. 왜? 문항수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삼각형 얘기니까 각도는 지까지 아무리 커봤자 뭐야 180도보다 작아. 그럼 사인 세타는 두 개 제곱 해가지고 1 나와줘야 되잖아.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나와야 해? 2루트 2분의 루트 7이야? 맞아? 그래야 제곱 해가지고 1 나오겠지? 요 정도까지는 암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R값 구하라는 거지. 외접원의 넓이 구하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R값 구하라는 거야. R 뭐야? 이거거든. 그러면 R값 구하라고 시켰으면은 아니 선생님 머리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R값 구하라고? 보이면 써놔. 누군지 모르지. A인지 B인지 C인지 다른 값도인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 써놔. 그러면 분명히 사인 값이랑 길이 값 알아야 되지. 봤어. 사인 값을 코사인 값 줘서 이거 안 거네? 쳐다봤어. 세타 반대편에 누구 있냐? 2y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가 들어가야 되고 요거 길이 이야기가 2y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 숫자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 y 값 구하려고 이제 이 짓 하는 거야. 알았지? 하지만 시작부터 y 값 구할 수가 없겠죠? 언제나 그랬잖아. 자 그래서 숫자 얘기를 가지고 보니까 이거 아는 거네. 얘가 2루트 2분의 1이래. 얘는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겠지 뭐.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봤더니 4y 제곱이라고 하는 거가 3x 제곱 플러스 2에다가 약분되고 약분돼서 빼기 3x인 거야. 요 아래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2 빼기인데 빼기가 또 있어가지고 더하기가 되면서 2도 지워지고 루트 2도 지워져가지고 x가 된 거야. 대입하면 되겠네. 통째로 넣어야지. 자 그래가지고 봤더니 4x제곱 더하기 8 플러스 4x가
3x제곱 플러스 2 빼기 3x가 되었고 좌변으로 다 이항해가지고 봤더니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은요? 잠깐만 더하기 빼기가 이상한데? 기다려봐. 아 3x제곱 9x제곱이죠. 아침 가서. 자 그럼 거꾸로 오른쪽으로 넘기자. 오른쪽으로 넘기자. 자 그러면 5x제곱 4x 넘기니까 빼기 7x 넘기니까 빼기 6은 0 나오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1, 5로 하고 2, 3으로 해가지고 빼기를 여기다 붙이니까 나왔다. 에이 x가 설마 음수겠어? 길인데 x는 2. 여기다 넣자. 숫자 작아 보이니까. y제곱은 2의 제곱 4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2 해가지고 봤더니 뭐야? 8이네? y는 2루트 2였네. y는 2루트 2. 그래서 2 곱하기 2루트 2. 그 사인 세타 값 구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지워질 거야. 접어가지고 곱해가지고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이거 뭐가 됐다? 루트 7분의 해놨다. 우리가 구하는 거 외접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놔두고 숫자 제곱해보자. 그러면은 p는 7이고 q는 64겠네? 분자 분모 더해주세요. 그래서 71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아 맨날 봤던 패턴이야. 맞잖아. 근데 볼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하면 비율에 대한 거 문자로 바꾸고 외접원 넓이 사인 무조건 필요해. 바꿔. 또 요런 이거 연두 색깔 이야기 하나 써놓고 시작하라고.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니까 중간에 수식 계산하다가 좀 어그러지더라도 뭉개지더라도 대처가 좀 빨라진다. 목적이 보이니까. y값 찾아야 되는 건데. 근데 시작부터 바로 y값을 바로 찾는 거는 힘들게 줄 수밖에 없어요. 들렸다가 가게 이야기를 빌비를 꼴 거거든. 자 21번 수열 문제. 21번 나 맞았다. 있냐? 까비. 내가 잘못 가르친 거지. 내가 죽어야지. 맞지? 아 나 근데 분명히 매번 올바르게 설명했단다. 그런 거니까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어. 아유 그래, 다행이다. 아 심장이야. 이 21번 문제를 기존에 그냥 잠깐 뇌를 비우고 기존에 풀었던 방식대로 한번 보고 나서 올바르게 풀어줄 거거든. 알았지?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258이 나왔다. 그럼 일단 내 수업은 제대로 들은 거야. 알았지? 내 수업은 제대로 들은 건데 의심을 덜한 거야. 의심까지 하라고?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미안해. 나 근데 나는 올바르게 분명히 설명을 했었어. 2회차 다. 알았지? 근데 문과 애들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왔기에 문과 애들도 똑같이 250 아 머리 아파. 258을 적어온 애들이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첫째 항이 자연수래요. 너 자연수야. 기존에 풀었던 거랑 비교해가지고 이따 설명할 거야. 잠깐 뇌를 비우고 생각해봐. 만약에 심지어 이렇게라도 안 했다. 그건 뭐야? 문제점이 발견된 거다. 빨리 고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잘못된 예시야. 잘못된 거 왜 가르치냐고? 이거라도 안 했으면 문제가 있다고. 자, 6번째 아이가 이래. 그래서 이제 역수적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지 그동안. 평가원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깨달았나 봐. 이놈의 새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풀고 맨날 날먹하는구나. 엿을 한번 먹여야 되겠는데 왜 그런 거야? 그러면 1에 이 전 단계 요거 아니면 요거 쫓아가야 되는데 이 전 단계가 만약에 3보다 작은 거였으면 10 나왔겠지. 그래서 10을 뭐
5로 나눠 2야. 요거는 이미 확정이야. 다시 말하면 요 앞 단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해갔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10과 2는 한 쌍이야. 그러면 그 전 단계는 뭐 어떤 숫자를 4로 나눴더니 10 났다는 거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40처럼 보여요. 전 단계 그러니까 숫자를 표시할 때 맨 위 라인과 맨 아래 라인을 쫙 펼쳐놓고 가운데를 채우라고 했잖아. 기억나? 그거대로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앞단계는 120일 거야. 그 다음 거는 240일 거야. 그 다음 거는 240일 거야. 그러면 10, 요 이전 단계가 3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왜 웃냐고? 기다려봐. 1과 2라고 가정을 해보자. 3보다 작잖아. 응? 표정이 일그러지지 말고 곱하면은 3이야? 6이야? 6이야? 12야? 12야? 가지가 없어? 어이씨 이게 4점짜리야? 와! 맞아?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아니야? 그게 아니지. 3보다 작다라고 그랬지.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그랬어. 두 번째 항은 자연수일 거야. 근데 세 번째 항부터 자연수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자, 연습을 해본 거거든. 첫 번째 녀석과 두 번째 녀석은 항상 같아. 확인됐지? 근데 요 뒤 라인부터 뭐야? 요 두 마리가 다 자연수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1과 2와 요 사이에 요 아이들이 소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소수가. 분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이해갔어? 그러면 만약에 258이다라고 해가지고 풀었던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어떻게 착각했는가를 살펴보면 전에 나와 있던 아이들은 이런 거였거든. 귀납법으로 써놓은 아이가 AN이 짝수면 반띵을 해주시고요. AN이 홀수면 지수로 넣어주세요. 요거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짝수, 홀수로 n번째 아이를 표시했다는 것 자체가 초항이 비록 자연수라고 해도 다음번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가면서 결국 요거 다 자연수 얘기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짝수라 그래. 짝수를 2로 나눠도 뭐 어때? 여전히 자연수겠지? 그 다음에 뭐 얘가 홀수가 됐으면 다 이거 할 거고 맞지? 여전히 짝수를 또 2로 나눌 거잖아. 이해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 자체가 야 나 초항이 자연수야 라고 해도 요 규칙성대로 가다 보니까 AN도 다 여전히 뭐야? 자연수인 거야. 그래서 요걸 보고 이야기를 그렇게 나눠서 거꾸로 역추적해가지고 찾았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냐? 근데 얘는 요 분모 n 때문에 요 규칙에 다 쫓아갈 수가 있어? 다 모든 항이 다 자연수야? 아닌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가냐?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차이점 설명한 거야? 맞지? 자 그러기 때문에 뭘 해보라는 거냐? 한 땀 한 땀 넣어봐 라고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세 번째 아이와 네 번째 아이 때문에. 알았지? 잘못된 예시를 보여줬고요. 잘못된 건 아니고 좀 들본 거지. 누구 때문에? 요 중간에 껴있을 소수 이야기들 때문에. 자연수, 각 항이 다 자연수인 애들은 이거 맞아. 그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 이야기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야. 알았지?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쫓아가는 얘기만 보면 돼. 얘는 2 확정이야. 얘도 10 확정이야. 이 전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만 잘 보면 돼. 이 전 단계만. 그래서 초항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봤다? 연습해봐야 될 거 아니야. 1을 넣었어. 그랬더니 어때? 또 1이야. 아예 앞에서 연습했잖아.
맞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똑같은 녀석들이야. 그러면 세 번째로 갔어. 어때? 1이야. 3보다 작지? 10이 돼요, 20. 2로 나눠. 2분의 5. 어, 5네요. 5가 됐네. 그러면 다음 거는 3분의 3분의 5. 3보다 작아요. 작아. 그래서 10 된 거야? 그거 된 거야? 초항 되더라. 1도 되네. 거지 같은. 설마 2도 되면 사기야? 3보다 작아? 바로 되네? 바로 갔잖아. 3보다 작아서 맞아 안 맞아? 안 되는 애들이 중간에 좀 나오겠지. 스포할까? 3부터 안 돼요. 3 넣어가지고 봤더니 위에 거 쫓아가야 되는데 이제 나누기 제대로 좀 해달래. 그래? 그럼 1분의 3이니까 너 3이야? 그럼 3보다 큰 거나 같아? 2분의 3. 2분의 3이야? 10. 그러다 보니까 10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야? 그러면은 4분의 10. 4분의 10. 그리고 이거 쫓아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니야. 다섯 번째가 10이 돼야 자동으로 2가 되는 거라고. 알았지? 네. 그래서 4도 한번 해볼까? 몸풀기로. 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없지? 맞지? 맞냐? 맞아요. 그다음 거 2지? 3보다 여전히 작아. 이렇게 간다고. 맞죠? 안 돼. 5 어때?